네, 반갑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 정창환 레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가 유용한 팁이다 보니 뭔가 어떤 거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가 그동안 진행하면서 AI와 관련돼서 했던 고민들에 대해서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신용데이터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를 바탕으로 사업의 모든 순간을 더 쉽고 빠르고 똑똑하게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170만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자님께서 캐시노트를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522조 이상의 매출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한국평가정보, 그리고 한국결제네트워크스, 아임뉴, 한국사업자경험 등과 같이 자회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신용데이터는 창립 6년 만에 유니콘에 등극해서 현재도 오직 사장님만을 위한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AI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생성형 AI를 서비스에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를 들면 파인 튜닝이나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만지기보다는 현재 공개된 모델들을 서비스에 좀 더 녹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의 그 커리어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아마 많은 회사에서 AI를 응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다양한 구성과 다양한 리소스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고민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를 오랫동안 개발을 했고 루비 온 레일즈로 프론트와 백엔드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신용데이터에 입사하고 나서는 그로스 엔지니어로서 업무를 하다가 한 2년 정도 그로스 리드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VP를 개발하거나 실험을 진행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회사 기술 스택이 리액트와 코틀린으로 이제 변경이 돼서 프로덕트 엔지니어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작년 11월부터는 AI 프로젝트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네럴리스트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AI를 활용하거나 응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정리하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찾아 실험하고 필요시에는 기존 인프라에 맞추어 개발을 하고 제안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메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AI 비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쯤에 그 사이드 프로젝트로 캐시노트 앱 내에서 유저분들이 캐시노트 사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챗봇인 캐시니를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핀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보안 강화를 위해 애저 오픈 AI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렸던 로드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인 고객센터 챗봇은 캐시노트 회원이나 비회원 분들이 언제든 서비스와 관련된 사용법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챗봇이고요. 2단계는 당시에 내부에서 사용하는 슬랙에 붙여서 내부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없을까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단순하게 사용법을 물어보는 걸 넘어서서 프로덕트에 있는 기능과 내 사업장의 데이터를 기반해서 유저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AI 챗봇을 로드맵에 그려두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유저가 질문을 하지 않아도 사업장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개인화된 제안을 먼저 하는 AI 비서라는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캐시니는 24시간 대응하는 고객센터 챗봇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도 캐시노트 내에서 유저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펑션콜이라는 기능이 나와서 매우 간략한 아키텍처로 이 컨셉을 구현을 했고요. 유저가 질문을 하게 되면 오픈 AI의 펑션콜 기능을 활용해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고객센터 API를 호출해서 응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저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 한동안 이제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저는 다른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다가
2024년 하반기쯤에 가격이 저렴하고 속도가 빠른 GPT-4 미니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와 관련된 생성형 LLM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내에서는 캐시노트 내 기능과 사업장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AI 비서를 만들 수 있겠다는 공감대가 생겼고 우선순위가 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깊고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부분이 펑션콜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고 또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 비서를 만들 수 있을까였습니다. 당시의 고민의 끝에 내린 결론은 RAG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구조면 되겠구나라는 정답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MS에서도 많은 기술적 조언을 주셨고 기술적 워크샵, 기술 워크샵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나 기술적인 조언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비서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가게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질문을 사업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쉽고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AI 비서는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략한 아키텍처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단에 있는 API 서버는 스웨거를 통해서 API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유저가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과 대답 그리고 메타데이터 등을 이 API 서버에서 저장을 한 뒤에 AI 에이전트라는 서버로 릴레이를 하게 됩니다. AI 에이전트는 프롬프트와 랭그래프로 구성을 했고요. 초기에는 프롬프트와 오토GPT로 구성을 했다가 좀 더 세밀한 커스터마이징 등이 필요해서 현재는 랭그래프로 구조를 변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는 애저 오픈 AI의 GPT-4 미니 그리고 텍스트 임베딩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질문을 받게 되면 저희가 이름을 붙인 액션 카탈로그라는 RAG에서 필요한 API를 찾게 됩니다. 이 액션 카탈로그에는 각 팀의 도메인별로 API에 대한 설명과 명세가 들어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 내부에 있는 통합 어드민인 백오피스의 프론트와 백엔드를 구성해서 각 팀의 PM분들이나 백엔드 분들이 이런 API를 더 추가하면 AI 비서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쉽게 추가를 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액션 카탈로그에서 가져온 명세를 통해서 실제 API 서버에 콜을 하게 되고 받은 응답을 기반으로 유저에게 답변을 해주는 아키텍처로 현재 구성을 한 상황입니다. 네, AI 비서는 현재 지금 상반기에 출시를 하기 위해서 제품실과 함께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비서가 다 만들어지고 출시가 된 뒤에 로드맵은 현재는 액션을 한 가지만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여러 가지 액션 그리고 API들을 컴바인해서 대답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실제 액션을 수행하는 부분까지 고도화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켓에서 쌀을 주문해 준다거나 혹은 결제를 대신해 준다거나 하는 포스트 방식의 API도 결합을 해보려고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싱글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역할이 많아지면서 멀티 에이전트로 변경 그리고 텍스트 투 SQL 부분도 고도화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인 질문을 하기 전에 유저가 그리고 사업장이 필요한 제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가장 시간을 많이 들였던 부분은 토큰 사용량을 줄이는 부분이었는데요. 펑션 콜 방식과 같이 한두 번의 콜로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 방식은 메시지를 히스토리에 쌓아가면서 계속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판단을 하면서 어레이에 쌓이는 그 메시지는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토큰량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시스템 프롬프트와 휴먼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에이전트는 어떤 툴을 사용할 것인지 메시지에 쌓게 되고 해당 툴을 사용하고 나면 어떤 데이터를 획득했는지 지속적으로 메시지에 쌓아가는 구조입니다. 만약 그 대답하기 충분하지 않다면 에이전트가 판단해서 다른 툴을 찾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토큰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그렇듯이 비용은 내려가고 속도는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토큰의 사용량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그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순서나 구조를 최적화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그 정형화된 구조나 순서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저렇게 계속 테스트해 가면서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토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최적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레이를 최적화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레이에 어떤 API를 찾고 그다음에 응답을 얻었을 때 이미 이제 그 찾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나 정보들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정보를 어레이에서 삭제하거나 요약하는 방식으로 토큰 사용량을 좀 더 줄였습니다. 세 번째는 프롬프트 최소화인데요. 시스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든 질문마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최대한 최소화하고, 최소화를 하다 보면 원하는 답이 다시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프롬프트를 추가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프롬프트를 최적화 진행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로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현재 챗 GPT는 어떠한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을 왜 했는지 역으로 지속적으로 캐물으면 근거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실험을 하던 중에 챗 GPT가 사주 데이터와 관련된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관련한 기능을 만들어서 MVP를 만들어서 제품실에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 제품실에 제안을 하고 약 20일 만에 관련된 기능을 개발해서 실제 유저분들에게 서비스가 진행이 되었고요. 토큰 사용량을 고려해서 실시간으로 유저의 운세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띠별 운세를 콘텐츠를 생성해 두고 유저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좀 더 좋았던 점은, 일반적으로 운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유저분들이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사업장이나 손님 그리고 사업의 상황에 맞게끔 이 운세를 풀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던 점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고민입니다. 고객에게 AI를 통해서 효용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상용화된 AGI가 나오기 전에 현재 제한된 역할로서 어떻게 하면 AI에게 일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최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한 고민의 흐름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팀원들은 훌륭한 고객이자 테스트 베드입니다. 이 팀원들에게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내부 생산성을 증대하고, 내부 생산성을 증대해서 AI가 일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시킬 수 있는 경험치를 확보하게 되면 먼 미래에는 타겟을 팀원이 아닌 유저로 변경했을 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회사에서도 PR 리뷰는 진행을 해보셨을 텐데요. 깃허브 코파일럿 등 다양한 사스 서비스에서 PR 리뷰 기능을 지원을 해주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안적인 이슈로 코드를 엔터프라이즈로 이제 별도 서버를 띄워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깃허브 API를 연동해서 생성형 AI를 통한 PR 리뷰를 개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사례인데, 여기 이제 있는 개발자분이, 제가 이름을 안 지웠는데, 네, 이 개발자분이 컴마를 빼먹고 PR을 올렸을 때 이 PR 리뷰 기능이 자동으로 캐치해서 코멘트를 달게 되고, 고쳤어요, AI 대박이네 이거라는 개발자의 댓글을 달린 것을 한번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내 챗봇인 캐신인데요. 2023년에 유저형 서비스를 만든 이후에 내부에서 슬랙에서 슬랙 커맨드를 통해서 캐시니를 호출하고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슬랙에서 슬랙 API와 컴플루언스 API를 연동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능을 잘 아시고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사용을 하셨지만, 이게 아무래도 회사 내에서 특정 질문이 생겼을 때 캐시니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학습이 되고 교육이 되지 않으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성이 매우 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금 생각의 틀을 바꿔서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팀원들이 필요한 순간에 캐시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매일 아침에 전날 문서들 중에 놓칠 수 있는 문서나 회의 등을 이제 요약하여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하루에 올라오는 문서가 수십 건이 되기 때문에 그 문서들 중에 직군에 맞게끔 개인화해서 읽어야 할 놓치면 안 되는 문서들을 요약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슬랙 커맨드로 그 봇을 호출하지 않아도 그냥 슬랙 채널 내에서 담당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멘션을 하지 않아도 캐시니가 나타나서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현재 접근 방식을 변경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슬랙 이벤트 서브스크립션이라는 API를 활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추후에는 API가 아니라 날리지 베이스나 RAs 등을 통해서 슬랙이나 confluence를 좀 더 고도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마치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일을 시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현재 목표인 상황입니다. 1년 전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만 해도 머릿속에 약간 그 생성형 AI에 대해서 막연하게 머릿속에 이미지네이션 했던 것은 한 5살 정도 되는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를 좀 많이 다루고 깊이 다루면서 조금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은 머릿속에 말을 약간 알아듣는 기계라는 이미지로 현재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은 분들이 AI를 많이 접하고 계시지만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싶어서 이렇게 사례로 들고 왔고요. 그리고 기계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관성 유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에선 스펙이 나오고 스펙대로 프론트와 백엔드 개발을 하고 아웃풋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현재 생성형 AI나 에이전트를 통해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웃풋을 통제하거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비교적 통제가 덜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이제 일관성 유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회사들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에 녹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올해에서 내년까지는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는 생성형 AI를 활용만 하고 있지만 아마 이렇게 사례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더 많은 인프라 관련된 기능들이 지원이 되게 되면 아마 이후 스텝에서는 파인 튜닝 등도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꼭 해야 되는 단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사내에서 데이터 셋이나 혹은 파인 튜닝 등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 AI와 관련돼서 뭔가 대화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메일로 메일을 주시면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